네, 논두렁은 국정원 보고서에도 없었고 네. 증언한 직원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진실이 이제 도대체 뭘지 궁금해지는데 논두렁은 분명 장문의 결과인데 네. 이 또 장문을 한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네. 국정원 개혁위가 이인규 당시 이제 중수부장과 지난 7월에 통화를 했는데 네. 이런 말만 남기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 예. 네. 뭐, 그것까지 걱정할 뭐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핵심은 논두렁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장문이다. 장문이다. 네. 지어냈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 누가 지어냈느냐? 바로 이게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어제 발표에 따르면 논두렁이란 표현은 국정원의 보고서에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한 증언한 직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증언을 하지 않은 건 아닌지 수사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빠진 건 아닌지 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조금 생각됩니다. 전에 이제 그 장유식 변호사의 말 중에 보고서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광범위하게 내부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논두렁이라는 표현은 국정원에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보고서와 관련된 직원들로 한정을 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네, 같고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수사를 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런 바로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 네. 검찰에서 이제 밝혀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건데 이미 JTBC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심리 전문가까지 동원을 해서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중요하게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지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논두렁의 장문 주체가 누군지는 안 나왔다. 이렇게 이 점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다음은요. 네,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뤘던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예. 막으려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예. 서병수 부산시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네. 그러나 걱정과 우려를 하는 전화였다. 다이빙벨 상영과 네. 관련해서 네. 그러면 이 걱정과 이 우려는 뭐였을까요? 외압, 아주 부드러운 외압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김기춘 그 비서실장께서 참 공사가 다 망하셨을 텐데 네. 몸소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우려를 해야 될 만큼 다이빙벨 영화에 주목했던 그 연유 뭐 이렇게 뭐 맥락 대충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서병수 부산시장이 그냥 안부 전화 정도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네. 설마. 넘어가죠. 네. 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소식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열린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국감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음.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선서를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약속을 안 했으니까 무죄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건데요. 네. 조 전 장관은 201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해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위증 혐의가 인정이 된 건데 유죄로. 지금 네. 항소심에서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저도 이 기사를 그 꼼꼼히 보다 보니까 변호인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시 국회 상임위원장. 네.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그렇습니다. 선서를 했고 그 효력이 계속 가서 다시 선서를 안 받은 거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선서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위증 혐의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뭐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할 수 있다라고 설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중요한 아닌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법리적으로 유무죄 따지니까 변호인이 이런 얘기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일국의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나 위증을 하긴 했는데 선서는 안 했으니까 무죄야.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좀 좀 보기가 좀 웃기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좀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찬성과 반대 의견 제각각 표출되고 있는데요. 네. 이 점을 이제 안철수 대표도 의식을 했는지 오늘 저녁에 호남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하고 네. 내일 오전에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네, 내일 의총이 정말로 관심사인데요. 의견이 수렴이 되는 건지 아니면 폭발을 하는 건지. 분기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한번 좀 그렇습니다. 이건 한번 지켜보죠. 네, 내일 의총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다음 그리고요? 소식은 강원랜드 이제 채용 비리 어제 이제 또 뭐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또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네.
이 채용 비리를 추적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은 의원이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사촌 동생이 3명의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있다는 건데요. 네. 청탁 대상자가 강릉 출신의 최모 씨, 황모 씨, 서울 관악 출신의 박모 씨로 원래 이제 심사 기준에 보았을 때는 탈락해야 되는데 네. 모두가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네, 취업 준비생 입장에선 정말 힘 빠지는 소식이 이렇게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시생들 실제로 뭐라고들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기들끼리 다 저렇게 좋은 일자리 다 가져가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박 터지게 경쟁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냐면서 막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들어간 애들 다 자르고 월급도 다 뺏고 감옥 보내야 된다고 가뜩이나 일자리도 없는데 저런 식으로 다 가져가니까 청년 실업률만 더 높아진다면서 저희는 더 힘이 빠지고 가끔씩은 막 나도 그냥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네. 진짜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네. 잠깐 들었는데 이 짧은 원서에 지금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분노. 그렇죠. 정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그 노량진에서 컵밥 먹어가면서 목소리에서도 느껴져요. 그렇죠. 잠적에 가면서 지금 공부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이름 뭐냐라고 하는 어떤 분노. 네. 그는 뭐라고 할까요? 이 답답한 현실에는 허탈감이라고 할 거예요. 체념감이라고. 이런 것도 좀 나는 왜 깔리는 것 이런 가정에서 일단 이런 가정이라 하는 표현이 조금 아이러니지만 한숨이 길게 맺혀지진 않았습니다만 한숨이 짙게 깔려있는 이런 네. 공시생의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 이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제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진상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완전히 이번에는 완벽하게 좀 뿌리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퇴를 가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는 없는 불공정. 그렇죠. 대표적인 그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의 힘을 빼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를 도려내야 됩니다. 자, 뉴스해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해부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개편을 맞아서 새로 합류한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양 기자 다음 소식 가보죠. 네, 요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네. 다스 관련 내용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다스가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12년 사이에 10배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예, 최초 그 대출 시점인 2004년 기준으로 봤을 때 담보대출이 60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대출 총액이 664억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네네.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예. 예, 박 의원은 대출 금액이 늘어서 신용 리스크가 커졌는데도 이자율의 변동이 없었다면서 특혜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담보대출할 때 이자나 신용대출 갔을 때 이자가 똑같다. 박영선 의원이 이 점을 지적을 했던데요. 네.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특혜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박영선 의원의 주장인데 아무튼 계속 이게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결국 최종 기착점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러면 이 특혜 소지 여부도 또 왜 그 배경이 무엇인지도 밝혀질 수 있겠죠. 네. 이건 이제 결국은 밝혀내야 되는데 밝혀낼 주체가 검찰입니다. 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률적 실소유주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이제 국감장에서 밝혔으니까 이제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유의해서 봐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이 윤석열 지검장 입장에선 이거에 대한 수사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한 바가 있었죠. 2008년에 BBK 특검이 구성이 돼서 수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윤석열 지검장이 특검팀에 합류를 해서 의혹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사를 받게 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 1부의 신봉수 부장검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투톱이 BBK 나가 다스에 대한 수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네. 유경력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점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잠깐 한 분 연결해서 잠깐 짚어보도록 하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자,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정호영 특검이었죠. BBK 특검이. 이때 특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별로 밝히는 게 없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밝혀진 게 없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이번에 다스 수사를 받게 될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의 신봉수 부장검사 모두 이때 예. 특검팀 멤버였잖아요. 멤버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여기서부터 성립이 되는데요. 자, 한 번에 이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험이 앞으로 이 다스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사실 뭐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저도 예. 어제 윤석열 지검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 예. 과거에 특검팀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새로 수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아니냐. 왜냐하면 네. 과거에 내렸던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 결론에 구속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예, 질문을 좀 해봤는데요. 네. 윤석열 지검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이제 특검팀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수사했던 부분은 예. 김경준의 주가 조작 그리고 주가 조작에 MB가 관여돼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부분만 주로 봤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슈들이라든지 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뭐 BBK나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었다. 별로 보지를 않았다, 그거는 당시에. 예. 그래서 살펴보지 않았다. 예,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게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나오지 않았었던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다거나 충분히 봤다거나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사가 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그 수사 의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까, 의원님? 최근에 지금 윤석열 지검장이 보여준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부분은 간접적으로 좀 증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혹시 그럼 거꾸로 2008년 특검팀 같은 경우는 수사력이라기보다는 당시에 그러니까 정치 환경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예,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제 특검이 아니었죠. 윤석열 그다음 신 검사 같은 경우에 네. 어떻게 보면은 특검의 지휘를 받는 입장이었던 건데 수사 검사였죠. 예. 그러니까 특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그런 그렇죠. 역할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본인이 전혀 어떤 그런 외압이라든지 지휘 없이 네. 직접적으로 지휘도 하고 수사도 할 수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하나인 것 같은데 수사 의지는 그 믿는다라고 그 전제를 한다면 네네. 과연 그러면 이제 그 수사 기법이나 수사 증거가 어느 정도로까지 그러면 충족돼 있을까?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좀 걱정이지만 또 걱정이 어제 이제 여러 어려움을 토로한 것 중에 하나가 인력 부분이었어요. 인력? 예, 이미 이제 국정농단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사건이 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버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을 또 보려면 또 새로운 인력이라든지 자원이 필요할 텐데 네. 과연 지금 현재 인력이나 인원으로 이게 충분히 가능할까?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 전담팀 이런 게 이미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상당 부분이 이쪽으로 투입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지검에서 이렇게 파견받고 이러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지검장에게 안타깝게도 제가 그 부분까지 질문을 못했고요. 네. 대검에 대한 국감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관심사여가지고 뭐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잠깐 연결을 했고요. 자, 혹시 대검에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 나오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의 수사 경험이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쌓아놓은 어떤 비결도 있을 거고, 자료도 있을 거고, 네. 또 그때 이제 그 불렀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나름의 이제 그 진술도 이제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한데요. 뭐 좀 결과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단호하게 뭐 의지를 표현했다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좀 실무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뭐 그건 대검 뭐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인터뷰를 했다니까. 요즘 유행어라고 해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검찰 수사통에서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네,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를 의결하면서 탈원전 기조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네. 오후에는 정부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는 신규 원전 6기는 백지화를 하고요. 네. 노후 원전 14기는 수명 연장하는 것을 금지해서 네.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는 14기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기로 조금씩 이제 줄여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노후 원전 같은 경우는요. 건설을 허가했을 때보다도 안전 설계나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해서 수명 연장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정부의 이런 행보가 사실은 공론화조사위원회에서 했던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신고리 5, 6호기는 그냥 건설 재개하는 게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탈원전 쪽으로 그렇게 맞지 않는가. 이게 먼저 그 조사 결과 아니었습니까? 네, 그걸 그렇습니다. 따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나갔고요. 자, 한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요. 하나는 드라이브 걸었고, 네. 하나는 브레이크 걸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해가지고 가계부채 관리하겠다 이제 네. 이런 뜻을 나타낸 건데요. 네네. 우선 신규 주택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반영하는 신 DTI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했군요. 네, 주택을 이제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을 막겠다 이런 뜻이고요. 예. 신용 대출의 자동차 할부금까지 모든 대출을 더해서 상환 능력을 따지는 DSR 제도도 내년 하반기에 도입이 됩니다. 네. 또 수도권 등의 아파트 집단 대출 보증 한도를 낮추고 갭 투자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전세 했습니다. 끼고 이제 집 사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갭 네. 투자가.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신 DTI나 DSR 같은 경우 저희가 이원재 이사하고 일찌감치 한번 좀 짚은 바가 있는데 이게 도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정부가 이제 이 칼을 꺼내 든 건데요.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될지. 속칭 약발이 좀 먹혀야 되는데 먹힐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자, 뉴스웨브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습니다. 3749님은 조윤선 장관 한나라에 고위직에 있던 분의 변명치고 너무나 유치한 발언이지 않나요?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셨고요. 그죠? 네. 일국의 장관을 지낸 분의 저거로는 그렇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7087님. 논두렁식의 문제는 이인규 씨, 그러니까 그때 대검 중수부장이죠. 이인규 씨도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이 중수부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 범죄를 인식하고서도 직무를 해태하고,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해태하고 해태. 방조 내지는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TBS 보도국의 양아랑 기자하고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그렇습니다. 선서를 했고 그 효력이 계속 가서 다시 선서를 안 받은 거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선서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위증 혐의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뭐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할 수 있다라고 설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중요한 아닌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법리적으로 유무죄 따지니까 변호인이 이런 얘기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국의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나 위증을 하긴 했는데 선서는 안 했으니까 무죄야.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좀 좀 보기가 웃기는 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좀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찬성과 반대 의견 제각각 표출되고 있는데요. 네. 이 점을 이제 안철수 대표도 의식을 했는지 오늘 저녁에 호남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하고 내일 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증언을 하지 않은 건 아닌지 수사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빠진 건 아닌지 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조금 생각됩니다. 전에 이제 그 장유식 변호사의 말 중에 보고서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광범위하게 내부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논두렁이라는 표현은 국정원에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보고서와 관련된 직원들로 한정을 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네, 같고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수사를 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런 바로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 네. 검찰에서 이제 밝혀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건데 이미 JTBC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심리 전문가까지 동원을 해서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중요하게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지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논두렁의 장문 주체가 누군지는 안 나왔다. 네, 논두렁은 국정원 보고서에도 없었고 네. 증언한 직원도 없었다는 것인데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진실이 이제 도대체 뭘지 궁금해지는데 논두렁은 분명 장문의 결과인데 네. 이 또 장문을 한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네. 국정원 개혁위가 이인규 당시 이제 중수부장과 지난 7월에 통화를 했는데 네. 이런 말만 남기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 예. 네. 뭐 그것까지 걱정할 뭐 형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핵심은 논두렁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장문이다. 장문이다. 네. 지어냈다. 네. 이런 이야기인데 누가 지어냈느냐. 바로 이게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어제 발표에 따르면 논두렁이란 표현은 국정원의 보고서에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한 증언한 직원 이렇게 이 점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다음은요. 네.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뤘던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예. 막으려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예. 서병수 부산시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네. 그러나 걱정과 우려를 하는 전화였다. 다이빙벨 상영과 네. 관련해서 네. 그러면 이 걱정과 이 우려는 뭐였을까요? 외압, 아주 부드러운 외압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김기춘 그 비서실장께서 참 공사가 다 망하셨을 텐데 네. 몸소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우려를 해야 될 만큼 다이빙벨 영화에 주목했던 그 연유 뭐 이렇게 뭐 맥락 대충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서병수 부산시장이 그냥 안부 전화 정도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네. 설마. 넘어가죠. 네. 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소식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열린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국감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음.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 아, 그렇죠. 그렇게 네. 선서를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약속을 안 했으니까 무죄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건데요. 네. 조 전 장관은 201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해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위증 혐의가 인정이 된 건데 유죄로. 지금 네. 항소심에서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저도 이 기사를 그 꼼꼼히 보다 보니까 변호인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시 국회 상임위원장. 네.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전에.